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진짜 오래됐어. 보세요. 학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런데 서로 우리가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을 써서 푼단 말이야. 근데 3차에서는 판별식이 없어. 그럼 무조건 3차 상황에서 못 푼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A가 있잖아요. 이 A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A가 있든 없든 사라집니다. 하나의 근은 반드시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넣을게.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0 돼버리지. 그래서 근을 하나 구한 상태에서 최종 목표는 어디서 푼다? 2차에서 푼다는 얘기입니다. 2차에서. 핵심은 이거야. 2차에서 푼다. 2차. 그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알겠니? 2차.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두 근을 가져야지.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인정?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락을 만족하면 되겠지. 그래서 풀 거야. 짝수공식 쓰니까 4 빼기 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가 4보다 작다. 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돼. 뭐? 우연찮게 이 근이 얘랑 똑같으면 안 되지. 왜?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라 중근을 포함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 근을 여기다 대입해. 마이너스 1이 근이 있는지를. 이게 디테일이야. 실컷 다 풀고 틀리면. 그때 A 값은 가지면 안 되는 거야. A가 몇이야? 3이지? 이 안에 3 있네? 그럼 3은 안 된다고. 그럼 답을 어떻게 씁니까? 4보다 작다 해서 3을 제외하고 쓰는 거지. 맞지? 그럼 4보다 작다인데 3을 제외해야 되니까 3까지 끊고 다시 3보다 작다라고 써주는 거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 시험이 잘 나와요. 왜? 이 노란색 부분을 캐치를 안 해서 이 분홍색까지만 하고 틀린다는 얘기지. 알겠지? 왜 이 답이 이렇게 바뀌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알겠니? 진짜 잘 나와.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이것까지 잘 하거든. 근데 이 디테일, 마지막 디테일에서 살짝 좀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의 근을 가질 조건을 나왔을 때는. 알겠지? 107번으로 갈까? 빠라빠라빠. 모든 정수인 근의 합을 구하라. 모든 정수인 근의 합. 야, 정수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정수 직접 구해서 덜한 얘기야. 어쩔 수 없어, 얘는. 그럼 전개해야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은 걷기 묻자. 이렇게 하면 몇이야? 마이. 이렇게 하면 마이. 안 되네? 3. 안 되네? 안 돼. 안 되면 되게 하라. 뭘 되게 하라? 보통은 x의 개수를 갖게 하거든? 얘는 특별하게 x의 개수가 같을 수 없지. 죽어도 어떻게 전개해도. 맞아 안 맞아? 그럴 때는 상수항을 갖게 하는 센스를 좀 키우세요. 상수항을 갖게 해볼까?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상수항만 봐. 상수항만. 마사지.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마사지. 상수항을 갖게 할 수도 있겠구나. 전개한다. 얘 먼저.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를 좀 예쁘게 정리하면 이제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치환하는 거야. 보통은 합이 같은 걸 찾는데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xa 18x제곱.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6x 3x 뿔 되죠? 좀 색다르지? 그러니까 경험해봐야지 이렇게 푼다고. 오케이? a가 x제곱 마이너스 4였어요. 예쁘게 다시 정리합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정수분이 안 나옵니다. 얘만 나오겠네. x 더하기 4, x 빼기 1. 모든 정수분의 합이니까 마4와 2를 더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알아듣겠어? 아, 그냥 전개할 때는 합이 같은 건 찾았는데 아무리 해도 합이 같은 게 없어. 그럴 때는 곱이 같은 걸 찾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곱이 같은 걸 찾을 수 있겠구나. 우리 갔다 왔나? 113번. 108번 되죠? 108번 같이 봅시다. 이런 방정식을 무슨 식이라 했지? 기억납니까? 타이틀. 이런 방정식 무슨 방정식이라 그래? 인수분해 할 때도 했는데. 저런 식을 무슨 식? 네? 아, 5천, 4차야, 이씨. 이런 젠장. 뭐? 타이틀! 상반 방정식입니다. 왜냐면 얘도 기억을 해야 돼. 왜? 인수 정리가 안 돼요. 뭘 넣어도 0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을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봐봐. 어느 때가 상반 방정식이 이름 좀 기억해라. 상반 방정식. 선생님 이름을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름을 기억해야 풀이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원래 첫 글자를 기억해야지 그 다음부터 연결해서 기억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름을 좀 기억해. 상반 방정식입니다. 상반 방정식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가운데 개수를 중심으로 양 끝이 대칭입니다. 개수가 대칭이지? 마사 1, 2 이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럼 풀이는 어떻게 푸냐면 인수분해할 때도 똑같이 했어. 똑같은 방법이야. x제곱으로 묶습니다. 묶는 거야. 묶었지? 그리고 짝짓기를 하는 거야. 너의 짝은 얘지? 그래서 짝짓기해서 쓰는 거야. 너의 짝은 얘지? 짝짓기해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x제곱은 그냥 곱할게. 그런 다음에 얘처럼 얘를 곱셈 공식 변형으로 쓰는 겁니다. 이건 기억을 해야 돼. 풀이가 정해진 거야. 이 풀이 말고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예쁘게 다시 정리해서 쓰고 그러면 이제 같은 게 보이니까 치환하는 겁니다. 이제 앞에 있던 x제곱을 써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해야만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13 여기다 13 마마. 그럼 최종적인 식이 이렇게 됩니다. a-1 a-3. 괜찮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봐라. 이제 바꿔 쓰는 거야. a 대신에 x 더하기 x분의 1. 이제 이 x제곱을 야, 너 하나만 줄게. 너한테 이거 두 개를 다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를 여기다 주고 하나는 여기다 주는 거야. 따로따로 주는 거야. 얘가 x제곱에 1-x가 되고 얘도 x제곱에 1-3x가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한 개씩 x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옵니다. 봐봐라.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인수정리는 풀 수 없는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 허근. 그럼 얘가 허근을 갔는지 얘가 허근을 갔는지 알아야 되나 돼. 누가 허근 갔지? 앞이야 뒤야? 판별식으로 확인하면 돼. 1 빼기 4 음수 허근, 9 빼기 4 양수, 얘는 실근. 즉 허근은 얘란 얘기야. 인정? 이 식에 한 근을 알파라 했으니까 알파를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물어보는 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야. 이거 나오면 쫄지 말고 그냥 얘를 알파로 나눠봐. 이 식이 되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1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직접 알파를 구해서 거기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아듣겠어? 괜찮니? 그건 정확하게 풀이를 외워야 돼. 안 외우면 못 풀어요. 상반방정식은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풀이를. 왜 이렇게 늦어 얘는? 오고 있다는데 대체 어디서 온다는 거야? 보자. 108번, 113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xcm이고 높이가 2xcm인 원기둥 모양이 있다. 원기둥이 있는데 밑면의 반지름이 x고요. 높이가 2x인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겠죠. 물이 가득 잠겨 있다. 이 물을 사용하여 밑면의 반지름이 10cm고 높이가 14cm. (10cm고) 높이가 14cm인 원기둥 모양을 가득 채우고 남은 물의 양을 채워 측정하였더니, 이게 처음에는 이걸 가득 찬 걸 지금 콜라캔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떼 컵에다. 남겠지? 얼마큼 남았냐고 표현했더니 수면의 높이가 6cm가 되었다. 이만큼 남았는데 이 높이가 6이래요. 인정? 그러면 이 부피와 같은 건 이 부피 아니니? 맞지? 따라든 거. 그러면 이 분홍색 부피는 파이 r 제곱에 이게 높이야. 내가 필요한 건. 괜찮니? 그거랑 얘 부피 파이 10의 제곱에 14랑 같습니다 라고 풀면 되죠. 봐봐. 우연찮게 똑같지? 10 넣으면 20 빼기 6은 14. 딱 끝이네? x 10이네. 때려 맞히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때려 맞춰도 됩니다. 굳이 힘들게 구하지 말고. 알겠지? 됐어요. 안녕. 어디 갔다 왔어?
그럼 어디서 왔어? 집에서 왔어? 너 빨리 와서 숙제한다며 했어? 아니요? 왜 안 왔어? 아, 잤어? 낮잠 자다니? 그렇구나. 숙제는 했어? 잤어요. 할 거야? 아니요. 한 살 더 먹으니까 이제 해야지? 숙제 질문 받은 거 애한테 녹화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좀 봐. 이 네 문제는. 알겠지? 질문할 거 있니?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봅시다. 이제 연립방 정식 잘 들으세요. 오늘 시험 보려면 연립방 정식도 알아야 됩니다. 연립방 정식 해법.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유형이 좀 되지 않나? 많지 않네. 활용 전까지는 할 것 같은데. 봐서 최대한 할게. 보자. 페이지 148페이지 보세요. 연립방 정식은 간단해요. 간단한 건 아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풀면 돼요. 잘 봐. 연립방 정식 풀이하는 배법. 연립방 정식. 연립방 정식이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유형별로 풀 줄 알면 되는데 첫 번째 해법. 1차와 2차로 되어 있을 때야. 1차, 2차는 무조건 대입법이야. 무슨 법? 대입법. 하나만 할까? 아, 중학교 거는 알지? 가감법 하는 거. 알아볼라, 중학교 건. 알지? 그건 설명 안 해도 되지? 가감법, 대입법, 알아볼라? 알아볼라? 알지? 148쪽에 첫 번째 이거 중학과정이야. 중학과정.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나? 괜찮니? 근데 이건 좀 알아야 돼. 중학교 거 할 때. 이건 자꾸 나온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뭡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건 알아야 돼. 기억납니까? A-분의 A는 B-분의 B와 C-분의 C가 같다. 이거 기억나 안 나? 안 나면 설명해야 되고.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야. 두 식이 똑같은 조건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x 더하기 y는 3. 2x 더하기 2y는 6. 똑같은 식이지? 맞지? 곱하기 2하면 2씩 나오잖아. 맞지? 즉,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야. 보통은 두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이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지? 교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두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 두 그래프가 같을 조건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와 얘분의 얘까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야. 알겠지?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식이 같은 조건입니다. 해가 없을 조건. 해가 없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 두 그래프가 교점이 없을 조건이 뭐야? 평일 조건이지, 맞지? 평일 조건이 여기까지가 기울기야. 실제로 정리하면. 여기가 y절편이고 y절편은 다르고 기울기는 같을 때야. 맞아, 맞아. 그걸 쓰면 이거야.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를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를 때야. 이게 기울기가 같고 y절편 다를 때가 해가 없을 조건이야. 그래서 알겠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다른 건 까먹더라도. 푸는 건 안다 그랬어? 알겠지? 가관법, 대입법 할 줄 알지? 중학교 거? 그게 149쪽에 중학교 거 1번, 2번부터 쭉 해서
7번까지 내용이고, 알겠지? 이건 알지? 한번 풀까, 내가? A, B, C 형태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든가,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연립반지 만들면 돼. 2x 더하기 y는 5. 이렇게 하나 만들고, 3x 빼기 y는 5.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가산법 둘이 더합시다. x2, y1, 뭐 이렇게 푸는 게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거죠. A, B, C. 됐죠? 이제 실제 시험은 이것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연립방정식에선 중요한 건 1차, 1차가 아니라 1차, 2차. 하나가 2차 이상인 게 중요하거든? 이제 2차 이상인 걸 해볼게요. 2차 이상인 거를 봅시다. 첫 번째, 중학교 때 없던 1차와 2차야. 1차, 2차는 반드시 대입법으로 풉니다. 대입법. 간단하게 한 문자로 정리한다야. 대입법이. 대입법의 뜻이 한 문자로 정리한다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1차, 2차지. 1차, 2차. 1차, 2차니까 어떻게? 대입할 거야. 맞아, 맞아. 식 정리해야지. y는. 정리했지? 집어넣는다. 알겠니? 그럼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옵니다. 그래서 2x제곱 2로 나누면 어렵진 않아. 1차, 1차는 인수분해하고 x값이 1 나오지. 여기다 대입해서 y값 구하시고, x값이 마이너스 2 나오지. 여기다 대입해서 y값 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두 쌍의 해를 쓰면 됩니다. 1차, 2차는 할만해요. 제일 대입법으로 풀면 되니까. 알겠지? 괜찮지? 이제 중요한 2차, 2차가 나왔을 때야. 2차, 2차가 나왔을 때는 잘 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크게. 크게는 네 가지인가? 2차, 2차 중에 첫 번째야. 다시. 2차, 2차 중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요. 착하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 방법으로 풀면 돼. 1차, 2차가 되니까. 그거를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얘는 다 돼 있네.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이 유형이. x제곱 y는 0이고요. 이렇게. 2차, 2차죠. 맞아, 안 맞아? 2차, 2차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얘가 우연찮게 인수분해가 돼. 착하게. 그러면 첫 번째 얘가 0일 때 x 더하기 y가 0일 때 밑에 식은 그대로. 뒤에 거 다시 할 거야 또. 이번에는 x 빼기 y가 0일 때 그리고 다시 밑에 식. 밑에 식은 그대로 쓰고. 그러면 1차, 2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방법 그대로 푸시면 돼요. 대입법으로. 알겠니? 2차, 2차인데 2차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때야. 2차, 2차인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야. 크게 나누면 인수분해 될 때, 인수분해 안 될 때로 나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또 두 가지의 풀이가 나와요. 첫 번째 풀이가, 그러니까 외워야 돼. 풀이를. 그 연립방식 푸는 게 2차, 2차부터는 좀 외워야 돼. 이 방법이야. 봐봐. 2차, 2차 중에서 둘 다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잘 봐. 최고차항 소거법이 있어요. 최고차를 없애버려. 즉 2차식을 없애버려. 둘이 뺐든가 더하든가 해서. 그럼 몇 차씩 남겠니? 1차씩 남겠지. 그럼 1차식과 이 방법을 풀면 돼.
대입법으로. 그 유형을 풀고 최고차항을 못 없애겠어. 한 번에. 둘 다 사라지지가 않아. 그럴 때는 상수항소거법이 있어요. 이게 2차, 2차에 대한 풀이입니다. 뭐가 안 될 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될 때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것도 둘 다 안 될 때가 있어. 가끔씩. 2차, 2차인데 그럴 때는 대칭형의 풀이가 있거든. 대칭형이 뭐냐? 대칭형이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잘 봐라. 봐봐, 이런 거야. 둘 다 인수는 안 되지. 최고차항 소거법 안 되지. 상수항 소거법 뭐 잘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안 돼. 안 된다고 치자. 이런 걸 대칭형이라고 그래. 대칭형의 뜻이 뭡니까? 대칭형의 뜻은 x와 y의 자리를 바꿔도 식 자체가 똑같아요. 바꿔봐. x, y 자리 바꿔봐. y 더하기 x, y x지. 같아 달라. y제곱 x제곱 2yx 플러스 3은 0이야. 같아 달라. 같지? 이런 식을 대칭형이라고 그래. 대칭형. 대칭형이 나오면 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음. 식의 변화가 없음. 그런 식을 우리는 대칭형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도 어떻게 푸냐면 x 더하기 y를 u로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v로 치환해서 식변형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얘를 크게는 대칭형이라고도 하고 UV형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이 풀이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차, 2차에 대한 풀이야. 좀 많지? 근데 외워야 되는데 이거. 이거는 뭐 다 알 거고, 맞지? 그게 책에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뒤에 보면 뭐 부정방정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건 그때 나올 때 할게요. 부정방정식 없구나. 봐라. 이제 개념 설명했고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진짜 내가 말한 대로 풀리는지 잘 봅시다. 이건 풀어봐야 돼. 지금 설명 들어도 뜬구름이지 뭐. 저렇게. 한번 잘 보세요. 23번 중학교 문제입니다. 2x 더하기 y는 5 3x 더하기 2y는 4 연방을 풀래요. 길판 봐. 또 개념 설명하면서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 또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가관법 쓸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x 6이네. y는 마 7이네. 12 빼기 7이 5니까 해봐. 어렵지 않잖아. 24번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세요. 했지? 괜찮지? 얘는. 그래서 A가 2야. 열방 풀어서 맞아 안 맞아? 잘 봐라. 칠판 봐.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중학교 때 나왔던 식인데 이런 식. 그때는 1차식이었겠지만 잘 봐라. 이런 표현이 나와. 이것의 해와 이것의 해가 같다. 그럼 어떻게 풀래? 이것의 해와 이것의 해가 같다. 그럼 어떻게 풀어? 얘는 안 돼. 얘 때문에. 봐봐봐. 그러면 어떻게 푼다? 이렇게 푼다냐? 알지? 두 연립방정식 해가 같다 할 때는 x, y로만 되어 있는 식까지 먼저 푼 다음에 해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a값 구하시면 되고 대입해서 b값 구하시면 돼요. 알겠지? 괜찮지? 이거 왜 설명했습니까? 오늘 시험에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구형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보자. 이제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1차, 2차야. 1차, 2차지. 1차, 2차는 어떻게 푼다? 한 문자로 정리, 대입법으로 풉니다. 1차, 2차는 대입법. 그냥 y를 바꾼 게 낫겠다. 그러면 이게 y네요. 그러면 y 대신에 x 빼기 1을 쓴다. 이게 대입법입니다. 1차, 2차는 대입법. 알겠지? 이건 어렵지 않지? 1차, 2차. 대입법, 대입법. 어렵지 않지? 아이들아. 어렵니? 대답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할만하니?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돼요. 6이 여기 마 여기 뿔. 그래서 x가 6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6일 때 y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4.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저기다 대입하면 돼요. y는 마4. 뭐 구하래? 싹 더하래? 싹 더하면 4네요. 바로 밑에 거 해보세요. 1차, 2차야. 1차, 2차는 다 대입법. 대입법으로 풀면 돼요. 알겠니? 알겠어? 해봐. 1차, 2차는 대입법. 뭐, 넌 낮잠을 잤어, 오늘? 왜 낮잠을 자? 설마, 어제 자가지고 지금까지 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오늘 졸 일은 없겠네. 자다 와서. 대입법 풀어? 대입법 풀면 돼요, 대입법으로. 여긴 빠졌네. 최고창수고법, 상수항수고법이 빠졌구나. 그래, 교과서는 빠졌지? 빠지긴. 했어? 대답이 없네. 했어? 답 나와? 답 나오니? x는 2y에서 대입하면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답은 5번입니다. 괜찮니? 괜찮아, 안 괜찮아? 야, 일어나서 좀 하지. 괜찮아? 어렵지 않지, 여기는? 응? 넘어가. 30번 할 수 있겠지? 30번. 30번 해봐. 하나 더 하자. 좀 천천히 나가자. 30번 해보세요. 아까 설명했잖아. 어떻게 푼다고. A와 B가 없는 것끼리 먼저 푼다고. 이렇게 풀면 돼요.
괜찮아. 답은 x가 y보다 커야 작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이고 y가 5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 값을 대입하면 a 값 나오겠지? 그래서 a가 34가 나오고 9 더하기 25니까 b는 2가 나오네요. 알겠니? x값 y값 구한 걸 다시 대입하면 돼. 주어진 식에. 괜찮아 안 괜찮아? 할만하지? 할만하면 넘어갑니다. 보세요. 야야야 보자. 이제 다시 2차 2차야. 이게 문제야. 2차 2차가 나왔을 때 2차 2차인데 원래는 인수분해 안 될 때 인수분해 될 때로 나눠야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될 때가 교과과정에 빠졌어. 교과과정에서.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사라졌는데 원래는 있었어. 인수분해가 돼요. 둘 중에 하나씩이 반드시. 봐봐. 인수분해 되잖아. 오, 문제를 잘못 썼구나. 됐죠. 됐죠.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3. 인수분해 안 되는데 내가 식을 잘못 썼나? 마이너스 2y 제곱 2구나. 봐봐. 이런 식이야. 책에서는 얘를 인수분해를 줬는데 인수분해를 안 해준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 나서 첫 번째 얘 x 더하기 2y는 0이랑 밑에 식은 그대로 해서 한번 풀고 또 2x 빼기 y는 0이란 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식으로 또 한번 풀고 두 번 풀면 돼요. 그러면 1차, 2차가 되니까 대입법으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다. 4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니까 y의 제곱은 5여서가 아니라 1이니까 y가 1 마이너스 1인데 그때 x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2 얘가 마이너스 2 이쪽은 2입니다. 이렇게 순서상 두 개 나옵니다. 또한 y는 2x를 대입하니까 y자리에 2x y자리에 2x 집어넣으니까 x제곱 더하기 4x제곱은 5니까 x제곱은 다시 1이니까 x가 1 마이너스 1인데 그때 y값은 2 아닌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순서상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둘이 곱해서 제일 작은 값을 모두 둘이 곱해서 값을 구하래. 마이 2 마이 2랑 마이너스 2밖에 나올 수 없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 알겠니? 해봐. 32번. 인수분해서 하면 돼. 합차니까. 상당히 귀찮아요. 2차 2차는 그냥 귀찮은 거야. 인수분해해서 선생님처럼 몇 번 풀면 돼? 2번 풀면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학교 시험 더 잘 나오고 2차 2차 해봐. 지금 32번 인수분해 하면 돼. 위에 식만 합차잖아. 그러면 1차 2차로 풀면 돼요.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똑같이 하면 돼. 나처럼 선생님처럼 똑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 풀려요. 2차 2차의 풀입니다. 2차 2차의 풀이 해봐. 왜 안 해? 했어?
해봐, 빨리. 인수분해해서. x제곱 빼기 y제곱이 0은 인수분해 되잖아. x 더하기 y는 이렇게만 인수분하면 돼. 그럼 첫 번째 식 얘가 0일 때 와 인수분해 안 한 식 있지. 거기다 써.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 대입법으로. 1차, 2차니까. 1차, 2차는 다 대입법으로 푼다. 1차, 2차는 다 대입법으로 푼다. 빨리 해보세요.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어렵진 않아. 인수분해만 하면 그 다음에 1차, 2차야. 1차, 2차 연습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1차, 2차 연습하는 겁니다. 특별한 스킬은 없으니까 그냥 할만해. 근데 초고창소고법, 상수항소고법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교과가 좀 빠지면서 답 나와! 나와? 몇이야? 최대값인데? 인데? 최소값 이거지? 이렇게 했긴 했지? 맞아? y는 마이너스 x 대입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x 4x제곱은 4니까 x제곱은 1입니다. 1이면 y는 여기다 1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1이면 마이너스 1이 y는 1입니다. 두 번째, y와 x와 다시 얘를 또 풀면 돼. 이번 y는 x야. 집어넣는다. x제곱에 2x제곱은 4. x제곱은 2니까 x는 루트 2. y값도 루트 2. x값은 마이너스 루트 2. y값도 마이너스 루트 2. 둘이 곱했을 때 최대값은 얘죠. 최소값은 얘가 아니야. 얘야. 똑같은 거니까. 음수일 때 최소값이니까. 알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34번은 UV, 즉 대칭형이긴 한데 이 정도는 대칭형으로 안 풀어도 돼, 사실. 진짜 대칭형 문제 같은 건 이런 거야. 38번 같은 거야. 이런 걸 x 더하기 y 대칭형이라고 해서 x 더하기 y는 u로 바꾸고 x 곱하기 y는 v로 바꿔서 식세로 푼 거지. 얘는 봐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야. 맞아. 그냥 1차, 2차로 푸는 게 나아. 굳이 뭐 바꿔서 뭐래. 얘는 그냥 이렇게 푼다. 이렇게. 1차, 2차처럼 풀면 돼요. 특별하게 다르게 풀 필요 없어. 2, 3 뿔만. 그런데 중요한 건 기본형 연습할 때 해봐야지 UV를. 알겠지?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x가 2 대입하면 y는 마3 x가 마3 y는 2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근의 차를 구하래요. 항상 5네요. 답은 5번이겠네요. 이렇게 풀면 돼요. 알아듣겠니?
37번을 해보세요. 37번이 대표적인 UV형이거든? UV형. 대입법이 안 돼요. 얘는 아까 얘기했지. 이걸 대칭형이라 했지. 대칭형의 뜻이 뭐라 했어? XY의 자리 바꿔도 식이 변화가 없는 식을 얘기해. 맞아, 맞아. 그럴 때는 잘 봐라. 이것까지 좀 알려줄 테니까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꾸세요. 바꿔서 이거 식을 변해. 식을 U와 V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돼. 그럼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으로 바꿔야겠지. 맞지?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식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바꿔서 푸세요. UV로. UV로 바꾸시면 돼요. UV로. UV로는 언제 바꿉니까? 이렇게 대칭형일 때. 대칭이 뭡니까? X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는 식. 처음 식과 똑같은 식을 우리는 대칭형이라 합니다. 그때는 다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너무 복잡해요. 힘들 때. 힘들어.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한 1차, 2차가 아니라 그냥 대입이 돼. 넣으면 되지 뭘. 그래서 U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만 알아내면 돼.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알아내기만 하면 돼. U값과 V값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사실. 이게 답은 아니지만 잘 봐라. 이렇게 바꿨지? 아이들아? 이렇게 했지? 했지? U를 다시 바꿔, 원래대로. 이거지? 그럼 이 방법 있잖아, 이 방법. 한 문자로 정리해서. 1차, 2차는 대입하면 돼, 이제부터는. 이제 1차, 2차니까 대입법으로 풀면 돼요. 알겠어? 이제 이렇게만 바꾸면 이걸로 풀면 돼요. 이걸로 풀면 돼요. 이렇게. 풀어봐. 대입법 이용해서. 이게 UV형입니다. 하셨으면 38번도 연습하세요. 38번. UV형은 연습해야 돼. 좀 어려워. 기본형이 아니기 때문에. 너 왜 멈췄어? 뭐? 왜? 응? 두 번 풀면 돼. 이렇게 U값이 두 개 나왔잖아. U값에 따라서 B는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저렇게 두 번씩 만들고 똑같이 대입법으로 이용해서 똑같이 풀면 돼요. 두 번. 똑같이 푸세요. 똑같이. 풀리나? 풀리면 좋을 텐데.
괜찮나? 풀려?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풀려야 되는데. 무조건 대칭형이 나올 때는 식변형 시킵니다. 식변형 시킵니다. 이런 여기 했잖아. 이렇게 바꿨어? 마지막 단계 이거? 여기까지 했어 안 했어? 딱 보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u제곱이 9니까 u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 나올 거 아니야, 맞지? 3번이에요. 답이 3번이냐고? 네,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했지? 그럼 여기다 u가 원래는 x 더하기 y였잖아. v가 원래 x 곱하기 y였잖아, 맞지? v는 안 바뀌잖아. 무조건 똑같잖아. 맞아, 맞아. 그럼 1차, 2차잖아. 맞지? 그럼 대입법. y는 3 빼기 x. 2차 방식 풀면 돼.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씨, 뭐가, 진짜 안 나와? 넘기면. 인수분해 되네. 1, 2, 마마. x 뭐 나와? 1, 여기다 두면 y는 2 나오죠. x가 또 뭐 나와? 2, y는 1. 여기 나왔지? 이거 또 풀면 돼. 또 푼다? 똑같아요. 같은 결과는 아닐걸? 답이 다를걸? 마이너스일걸? 넣으면 되지 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넘긴다? 아니 더하기가 아니라 는이. 인수분해 한다? 봐봐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나왔지. 여기다 넣어.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 나왔지. 또 넣어. y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몇 쌍 나온다? 이렇게 4쌍 나온다. 4쌍에서 조건에 맞는 답을 쓰시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더하든 저렇게 더하든 결국 마이너스 3이지 얘는. 어딨어? 여기 있지.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결국 3이지. 그럼 3 또는 마이너스 3이 답일 거 아니야 무조건. 알겠어? 응? 사실 이게 답이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어. 근데 이렇게 답까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니? 38번 풀었니? 풀려? 안 풀었어? 풀어봐 빨리. 이건 풀 줄 알아야 돼. 이거 풀고 쉬세요. 응? 1분 남았습니다. 이거 풀고 쉬세요. 그리고 수학화를 합시다.